첫 번째로요. 제가 봤을 때 탄핵이 된 이후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뭔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. 거기에다가 마치 민주당은 그 자리에 즉시 정권을 찾아온 것처럼 정권이 교체된 것처럼 그렇게 오만불손하게 행동을 했는데,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 같아도 섬찟하지 않았습니까? 카톡을 다 그 검열을 갖다가 할 수 있다. 은행장들 오라가라 하고 은행장들 와가지고 은행장한테 뭐 이렇게 잘해봅시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, 마음에 안 드는 신문기사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런 데다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당장 광고가 딱 끊기고,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니까 그 2030들이 첫 번째로 부당하다, 두 번째로 겁난다, 이런 생각들을 한 것이 아닌가. 거기에다가 그 헌법재판관들 한 번만 보여주세요. 헌법재판관 그때 제 생각에는요, 많은 2030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을 거예요. 그때는 국민의 70% 이상 80%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 국민 전체의 70, 80%가 그랬다라고 하면 2030은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더 못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거는 재판 진행이 말이 되지 않는다. 제가 조금 전에 돌직구하고 왔는데 민주당 쪽 패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자꾸 지연하고 그러니까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그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 쪽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. 그러면 니네는, 그러면 너는,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 지연하네,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까? 일주일에 2번 하고 있다고요. 그것도 하루 종일 한다고요.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.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지연입니까?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? 탄핵 소추가 12월 14일부터 시작이 됐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준비기일하고 뭐하고 하면요, 실질적으로 탄핵 심리 절차가 진행됐던 거는요 12월 20일 넘어서였을 거예요. 오늘 며칠입니까? 2월 10일이에요. 2달도 안 됐는데 이 탄핵 심리 절차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닌가. 이거는 거기에다가 그 탄핵 심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 신청 막 했어요. 그다음 뭐 사실조회도 하고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고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다 컷했잖아요. 다 기각했잖아요. 저는 이게 좀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게 말이 되나?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 저렇게 진행하는 사람인가? 일반 재판장 할 때, 부장판사 할 때, 저기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장 할 때,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장 할 때, 과연 문영배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재판 저렇게 했을까?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왜 헌법재판은 저렇게 하지?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30들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.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?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건 실수한 것 같아요. 그 양반이 굉장히 감정적으로,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어디 듣보잡 정혁진 변호사 같은 놈이 나를 갖다가 비난해, 나를 갖다가 비판해, 깜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온갖 비판을 문영배 재판관이 다 받고 있잖아요. 재판장이니까. 그러니까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. 저는 뭐 보살입니까? 저는 뭐 부처님입니까? 아니란 말이에요. 제가 예수님입니까? 저도 막 뭐라고 저 새끼는 한동훈 그렇고 저 새끼는 반윤이고 그러면서 막 댓글 같은 거 막 달리잖아요.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나는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댓글 자꾸 보면요, 조금 빈정상하는 건 사실이지. 근데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지금 그런 비판 같은 것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재판 진행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는 돼요. 이해는 돼. 납득은 안 되는데 이해는 돼. 똑같은 말인가? 어쨌든 근데 이거는
해도 너무했다. 뭐가 해도 너무했는가? 어떻게 재판부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재판장님 3분만 주십시오. 3분만. 30분도 아니고 딱 3분만 주십시오. 꼭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매정하게 커트해버렸잖아요. 그게 왜 그렇습니까? 그 3분이 두려웠던 거 아닌가? 그런데 그 3분이 꼭 필요했던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 진행을 저렇게 했던 거예요. 저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? 저게 적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? 그 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어요. 그 다음에 정계선 재판관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어요. 연희님도 감사드립니다. 왜 그러느냐?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미선 재판관하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 국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.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헌법재판관인데 내 친동생이 아무리 민변 부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? 그거는 이미선 이상희 두 자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.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? 저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상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치가 떨리도록 아주 싫어할 수 있어요. 저 존중합니다. 뭐 그럴 수도 있지. 뭐 저도 어떤 사람 굉장히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희 변호사가 내가 그 윤석열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왜 안 되는 겁니까? 우리 언니가 친언니가 그것도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우리 친언니가 다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인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지? 저는 그 이상희 변호사가 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퇴했다는 이야기 아직도 못 들었거든요. 만약에 제가 그 이미선 재판관이라고 하면요 전화해가지고 야 상희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, 내가 헌법재판관이잖아,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, 빨리빨리 사퇴해라. 그 다음에 민변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회장님 윤 변호사님 아 지금 제가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, 아 그러면 좀 안 됩니다, 빨리빨리 저기 바꿔주세요,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더군다나 정계선 변호사 남편은 자기 와이프가 헌법재판관이 될 것으로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사인을 하지?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재판 진행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그냥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윤 대통령 측에다가 더 페이버를 갖다가 주겠습니다. 시간 마음대로 쓰세요. 기일도 더 훨씬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.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. 이 사람들 이야기가 달라지네. 그럼 또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도 재판관들의 지금 구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,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요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아요. 이거는 진짜 천하의 흉악범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.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나 싶고,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아니시니까, 법조인이 아니시니까 그냥 뭐 간과하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 쪽 패널들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이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반대신문입니다. 반대신문. 증인신문 할 때요 그 형사재판에서 뭐 민사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증인을 갖다 부른단 말이에요. 사람 말을 갖다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증인을 부를 때 증인 신청을 누가 합니까? 그 증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을 증인 신청합니까?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을 증인 신청합니까? 만약에 어떤 변호사가 자기 그 클라이언트한테 불리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다, 이거는 미친놈이죠.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런 사람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커트해가지고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컨대 제가 재판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저한테 불리한 사실을,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불리한 사실을 이야기할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
있습니까? 그러니까 증인 신청할 때 증인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, 나한테 유리한 말을 해주는 사람. 이게 상식이잖아요. 기본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무기대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예컨대 제가 증인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미리 그 증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이거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. 사전에.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. 그 자리에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. 아니 그래야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증인이 정혁진이라고 한 증인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 할지 알아야지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탄핵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증인 신문 사항은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사전에 재판부에다가도 증인 신문 사항 제출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도 증인 신문 사항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증인 신문 사항과 관련된 내용만 물어봐야지 엉뚱한 내용 하면요 제대로 된 재판장은요 그걸 다 커트해요. 아니 그 증인 신문 사항하고 너무 동떨어진 내용 아닙니까? 이거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그 질문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증인은 뭐 이런 거 참고 자료 같은 거 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만약에 모르고 내가 증인이 됐어, 나 출세했네 이러면서 내가 증언을 제대로 아주 멋있게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준비해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거 막 보면서 이거 이렇게 맞게 증언하다 보면은요 그 재판장이요 당장 접으세요.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도록 한 사람이 증인이지 이거 자료 가지고 줄줄줄 읽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. 그런데 반대 신문 사항을 먼저 이야기를 해라?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저는 살다 이런 재판 처음 봤어요. 아니 증인 신문사항, 주신문사항은 당연히 먼저 재판부와 그 다음에 그 상대방한테 연희님 또 감사드립니다. 그걸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반대 신문 사항은 뭐냐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예요. 상대방 변호사에서 증인 신청했어요. 증인 신문 사항 이렇게 쭉 봤어요. 그러면 정덕희님 감사드립니다. 제가 우리 클라이언트 불러가지고 물어봐요. 아니 지금 저쪽에서 증인신문사항으로 이걸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저 물어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? 그러면은 우리 클라이언트가 입에 막 개거품 불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저거는 말이 안 돼. 이건 거짓말을 갖다가 조장하는 거야. 이건 말도 안 돼. 그렇습니까? 그러면 저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탄핵하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물어보면 될까요? 그건 이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아마 저 사람 말이 앞뒤가 달라져가지고 모순이 돼가지고 저놈이 증인하겠다라고 한 놈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판사님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구나.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? 반대 신문 사항을요. 딱 비장의 카드로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예컨대 제가 증인이에요.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. 김진성 씨 어쩌습니까? 어쩌습니까? 이렇게 딱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가 회심의 미소를 갖다 딱 지으면서 반대적인 신문을 딱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외통수에 딱 걸리는 거야. 그러면 어버버버 하면서 그러면은 판사님이 물어봐요. 아니 증인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반대 신문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상호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식은땀 찔찔찔 흘리고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재판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신문사항은 비장의 무기로 간직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주신문사항 증인 다 한 다음에 그때 싹 꺼내가지고 재판장님 이거는 반대 신문사항입니다 주고 그 자리에서 저쪽 증인 신청한 사람한테 주신문한 당사자 측에다가 딱 주고 증인 앞에 두고 물어보는 겁니다. 그러면서 증인을 갖다 가혹하게 팍팍팍 까는 거예요. 그래야지 재판에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막은 거거든. 문영배가 그거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. 그런데 왜 막았습니까?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. 첫 번째 홍장원 이 메모가 진실한 겁니까? 잘 모르겠거든요.
그런데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홍장원에 대해서 유리하니까 불렀겠지. 불러가지고 아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이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했겠지. 그때 비장의 카드 딱 꺼내가지고 홍장원 씨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?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? 딱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면 아 저 사람 믿을만 하구나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홍장원이라고 한 사람의 말이 아무리 국정원의 1차장이 무지무지하게 높은 자리잖아요.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. 두 번째, 제가 봤을 때요. 이번에 제일 황당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특수전 사령관이에요. 곽종근. 야 어떻게 쓰리스타가 누나를 갖다가 삥삥삥 돌리면서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을 못하나? 그런 사람이 어떻게 특전 사령관 하나? 저는 진짜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 처음 본 것 같아. 아니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했었잖아요. 제가 국방부에서 제가 방위 출신 제가 방위 출신 아니겠습니까? 제가 방위할 때는요 소령도 못 봤어요. 우리 때 중대장님은 대위님이시고 대위 위에 소령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방위 출신 이제 변호사가 되고 출세해가지고 국방부에 거기 법무실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? 국방부 갔더니 널리는 게 별이야. 진짜 웃기더라고요. 진짜 중령이면 저기 대대장 아닙니까? 제 친구가 그때 소령이었는데 육사 나와가지고 소령이었거든요. 몇 년 뒤에 걔가 이제 대대장 그 중령 돼가지고 대대장 나갔어요. 그래가지고 저보고 야 혁진아 내가 대대장 됐으니까 한번 놀러 와라. 그 다음에 놀러 올 때 뭐 고기도 좀 사갖고 와라. 격려 좀 해줘라. 그래가지고 저는요 제가 감이 없으니까 제가 방위 때는 대위까지밖에 못 보고 뭐 그 위는 본 적이 없고 국방부 있을 때는 진짜 저희 그 사업단의 중령이 그 총괄 장교였는데 저보다 그 중령님이 나이가 많거든요. 나이가 많았는데 몇 년 그 위였는데 그분이 어쨌든 뭐 중령이긴 하지만 그분이 뭐 이렇게 그 걸레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뭐 국방부에선 중령 정도 되면은 걸레질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가 지가 뭐 중령 됐다고 대대장 됐다고 한번 와달래 그래가지고 뭐 중령이 뭐 무슨 나보고 오라가라 하냐 그러면서 제가 그 대대장 할 때 딱 가봤는데 와 그 대대장이 그렇게 높은 줄 처음 알았어. 대대장이 진짜 와 그 대대에서 그냥 뭐 그 부하 그 군인들이요 꼼짝 못 하더라고요. 대대장님 그러면서. 근데 어쨌든 국방부가 하니까 별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 별들 중에 뭐 이런 표현하긴 그렇지만 똥별들도 있더라고요.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폄하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누구는 좀 똥별 같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게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. 그런데 똥별들을요 제가 투스타까지는 봤어요. 제가 투스타 소장이면 사단장 아닙니까?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별 2개나 달았지?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저희 사업단의 단장님이 3스타였거든요. 근데 삼성 장군 이상이 돼버리니까 다들 괜찮아요.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괜찮아요. 그래가지고 삼성 장군 정도 되면은 그래도 걸러지고 장군 될 때 한번 걸러지고 별 2개 될 때 한번 걸러지고 삼성 장군 할 때 별 3개 때 또 한번 걸러지고 이렇게 3번 걸러지니까 그러니까 3스타는 그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래도 올라가는구나.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.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.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 제가 개인적으로 유감 전혀 없는데 어떻게 별 3개나 여기에 별 3개 달면요 어떻게 되느냐? 이마박에 별 3개 있고 여기에 3개 있고 여기 3개 있고 별이 9개가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? 모자 딱 쓰고 있으면요 별 9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. 그런데 어떻게 말을 갖다 저렇게 하지? 왜 누나를 왜 굴리지? 그런데 만약에 그때 반대 신문 사항이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곽종근의 말은 진짜로 더 막 꼬였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저런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지? 전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.